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아이들 정서나 관계, 또 학습 구조 이런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네, 그랬죠. 오늘은 그보다 어쩌면 더 근본적인 출발선, 바로 몸에서 시작되는 배움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아, 몸이요. 정말 중요한 주제네요. 네, 특히 좀 느려 보이거나 산만해 보이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주의력 부족 이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몸의 여러 감각들이 아직 좀 정리가 덜 돼서 생각으로 잘 이어지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다. 이런 점들에 주목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 행동을 단순히 문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게 어떤 신호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관점을 바꿔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이가 몸으로 보내는 그런 좀 미묘한 신호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네네. 그리고 그 신호에 맞춰서 감각을 활용하는 놀이나 활동, 또 환경 조절 같은 걸로 아이의 배움길을 좀 편안하게 열어줄 방법은 없을까? 좋은 접근이네요. 이런 지점들을 중심으로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좀 따뜻하게 풀어가 보려고 해요. 네, 학습 이전에 아이가 세상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그 방식, 그러니까 감각 처리 방식이나 그 고유한 속도를 이해하는 거, 그게 바로 아이에게 맞는 지원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유난히 순한 아이, 아니면 반대로 엄청 까다로운 기질 보이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있죠. 또래보다 신체 움직임이 좀 서툴다거나 말 트이는 게 좀 더디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단순히 쟤는 성격이 느긋해 혹은 고집이 세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기질적인 특성이나 발달 속도의 차이가 아이의 감각 처리 방식이랑 연결될 때가 사실 많거든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몸의 균형 잡는 거나 아니면 자기 몸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느끼는 그런 감각 있잖아요. 네. 그게 아직 좀 미숙하면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자꾸 움직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예 활동 자체를 피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언어 표현이 느린 것도요. 단순히 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리를 듣고 처리하거나 입 주변 근육을 조절하는 그런 감각 운동 기능, 이런 거랑 연관될 수도 있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학교 들어가서도 비슷한 신호들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색칠하기나 가위질 같은 거? 네, 손 쓰는 활동들. 네, 그런 걸 유독 힘들어한다거나 아니면 선생님 설명을 듣고도 바로 딱 반응하지 못하고 좀 시간이 걸리는 모습들. 바로 그런 지점들이죠. 색칠할 때 자꾸 선 밖으로 삐져나간다거나 가위질이 영 서툴다. 이런 건요. 눈으로 본 거랑 손의 움직임을 이렇게 착착 맞춰나가는 능력. 이게 아직 발달 중이란 신호일 수 있어요. 아하. 설명을 듣고 반응이 느린 건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들은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계획 세우기 자체가 좀 어려운 걸 수도 있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는 막 수상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나 시범 보여주는 거, 이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아이를 탓하거나 다그치기 전에 이 아이는 지금 세상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느끼고 있구나 혹은 조금 다른 속도로 처리하고 있구나 하고 먼저 알아차려주는 거. 이게 핵심이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이의 태도를 문제 삼는 대신에요. 아이가 보이는 행동 그 자체를 이게 지금 아이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정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정보를 읽어내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정보에 기반해서 아이에게 맞는 지원을 찾아야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앉아있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에게는 잠깐 일어나서 스트레칭할 시간을 준다거나 네네. 아니면 그 탄성 있는 밴드 같은 거 의자 다리에 걸어서 발로 이렇게 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감각을 좀 채워주는 거죠. 와, 그런 작은 조치들이 아이가 실패 경험을 덜 쌓게 하고 나도 할 수 있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데 진짜 중요하겠어요. 맞아요. 정말 중요해요. 감각을 활용한 놀이나 신체 활동 같은 그런 구체적인 경험들이 아이가 자기 몸이랑 세상을 좀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돕고 그렇죠. 그 안정감을 바탕으로 이제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이의 세상을 좀 안정적으로 정리해주고 학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디딤돌을 놓아주는 셈이죠. 아이 자존감도 지켜주면서 긍정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중요한 건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그 세심한 관찰이고요.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배움이 좀 더딘 아이를 이해하는 새로운 문이 열린 그런 기분이에요. 아, 그러셨군요. 문제 행동처럼 보였던 것들,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아이의 감각적인 특성, 이걸 읽어주고 몸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는 그 과정을 좀 따뜻하게 지지해주는 것. 어쩌면 이게 아이의 잠재력을 여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짓 하나, 표정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는 신호일 수 있어요, 정말. 그 신호를 제대로 읽어주고 또 적절히 반응해 줄 때 아이는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고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우리가 아이의 좀 서툰 몸짓이나 느린 반응을 이거 문제다, 고쳐야 한다, 이게 아니라 그 아이가 세상을 느끼고 소통하는 고유한 방식이구나, 또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우리와 아이의 관계, 그리고 아이의 배움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잠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